1592년 임진년 3월 1일 신유 망골례를 행했다. 식사 후에 별군과 정규군을 점검하고 하번군은 점검하고서 내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열순을 쏘았다. 2일 임술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장경 왕후 윤씨의 제사 나라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승군 100명이 돌을 주었다. 3일 개해 저녁 내내 비가 내렸다. 오늘은 명절 삼진날이지만 비가 와서 답청을 할 수 없었다. 조일입, 우후 이몽구, 군관들과 동원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술을 마셨다. 4일 갑자, 맑음. 아침에 조일입을 전별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본 뒤 서문의 해자구덩이와 성벽을 더 올려 쌓는 곳을 순시했다. 승군들이 돌 줍는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아 우두머리 승려에게 곤장을 쳤다. 아산에 문안 갔던 나장이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다행이다. 5일 을축,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저녁에 서울 갔던 진무가 돌아왔다. 좌의정 유성룡이 편지와 증손전수 방략이라는 책을 보내왔다. 이 책을 보니 수전과 육전, 화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설명했는데 참으로 만고에 뛰어난 이론이다. 6일 병인 맑음. 아침 식사를 한 후 나가 앉아 군기를 점검하니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가 대부분 깨지고 훼손되어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매우 많았기에 생리, 궁장, 감고 등을 논주에 하였다. 7일 정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8일 무진. 종일 비가 내렸다. 9일 기사. 종일 비가 내렸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10일 경호.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 활을 쏘았다. 11일 신미 맑음. 12일 임신 맑음. 식후에 배 위로 나가서 경강선을 점검했다. 배를 타고 소포로 나가는데 때마침 동풍이 크게 불고 격군도 없어 다시 돌아왔다. 곧바로 동원에 출근하고 활을 열순을 쏘았다. 13일 개유 아침에 흐림. 순찰사 이광에게서 편지가 왔다. 14일 갑술 종일 큰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를 만날 일로 순천으로 가는데 비가 크게 와서 갈 길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에 가서 말을 먹이고 해농 창평에 도착했다. 길가에 물 깊이가 거의 석자나 되어 어렵게 순천부에 다다랐다. 저녁에 순찰사와 그간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15일 을해 흐리다가 가랑비가 오더니 저녁에 갰다. 다락 위에 앉아서 활을 쏘고 군관들은 편을 갈라 활을 쏘았다. 16일 병자 맑음. 순천부사 권준이 환선정의 술자리를 베풀고 겸하여 활도 쏘았다. 17일 정축 맑음. 새벽에 순찰사에게 돌아갈 것을 고하고 선생원에 가서 말에게 꼴을 먹인 뒤 본영으로 돌아왔다. 18일 무인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19일 기묘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20일 경진. 비가 크게 내렸다. 늦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고 각 방의 회계를 살폈다. 순천 부사가 수색하는 일을 기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장, 생리, 도훈도 등을 추궁하여 꾸짖었다. 사도첨사 김호환에게도 만남을 약속할 일로 공문을 보냈는데 혼자서 수색했다고 하였다. 또 반나절 동안에 내나로도 외나로도와 대평도 소평도를 수색하여 그날로 포구에 돌아왔다고 하니 이 일은 너무도 거짓된 것이다.
이를 조사할 일로 흥양현과 사도진에 공문을 보냈다. 몸이 매우 불편하여 일찍 들어왔다. 21일 신사 맑음. 몸이 불편하여 아침 내내 누워 앓다가 늦게야 동원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22일 이모 맑음. 성 북쪽 봉우리 아래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 이몽구 및 군관 10명을 나누어 보냈다. 식후에 동원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23일 개미. 아침에는 흐리다가 저녁에 맑았다. 식후에 동원에서 진무를 보았다. 보성에서 보내올 판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에 생리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어 담당자를 수색하여 잡아들이게 하였다. 순천에서 사환으로 온 소국진에게 곤장 80대를 쳤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어 발포권과는 군사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 못 되므로 조치하겠다 고 하므로 아직 갈지 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하도록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24일 갑신. 소헌왕후 심씨의 제사. 나라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전라 우후 이몽구가 수색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송희립이 순찰사 이광과 도사의 답장을 함께 가져왔다. 순찰사의 편지 가운데 영남관찰사 김수가 보낸 편지에는 스시마 도주의 문서에 일찍이 배 한 척을 내어 보냈는데 만약 귀국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바람에 부서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매우 음흉하고도 거짓되다. 동네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인데 그럴 리가 만무하다. 말을 그와 같이 꾸며대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25일 을유. 맑았으나 바람이 크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병사 조대곤이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곧장 남해로 간다고 하였다. 나는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쯤 무너져 있었다. 26일 병술 맑음. 우후와 송희립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헌에 나가 공모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27일 정해. 맑고 바람도 없었다.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에 갔다. 쇠사슬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기둥 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겸하여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28일 무자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수는 잇따라 맞고 2수는 4번 맞고 3수는 3번 맞았다. 29일 기축 맑음. 정희왕후 윤씨의 제사. 나라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아산으로 문안 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1592년) 임진년 4월 1일 경인 흐림. 새벽에 망골레를 행했다. 공모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별조방을 점검했다. 2일 신묘 맑음. 식사 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종일 밤새도록 신음했다. 3일 임진 맑음. 4일 계사 맑음. 아침에 비로소 통증이 조금 그친 것 같았다. 5일 가보. 맑았다가 늦게 비가 조금 내렸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6일 을미 맑음.
진해루로 나가 공무를 본 뒤에 군관들에게 화를 쏘게 했다. 아우 여피를 전별했다. 7일 문정왕후 윤씨의 제사 나라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4시 10시경에 비변사에서 비밀 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 김수와 우병사 조대곤의 장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8일 정유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낼 물건을 쌌다. 늦게 여필이 떠나갔다. 홀로 객창 아래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다. 9일 무술 아침에 흐렸다가 늦게 겠다.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방응원이 방수에 임하는 것 입대에 관한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광양현감 어영담이 수색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울녘 돌아간다고 보고했다. 10일 기해 맑음 식사를 한 뒤에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11일 경자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 겠다. 공무를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 이광의 편지와 별도로 적은 것을 군관 남한이 가져왔다. 비로소 배 돛을 만들었다. 12일 신축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순찰사의 군관 남공 남한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헌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관아에 올라갈 때 노대석을 보았다. 13일 이민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14일 계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15일 갑진 맑음 공해왕후 한씨의 제사 나라 제삿날이라 출근하지 않았다. 순찰사 이광에게 보낼 답장과 별록을 써서 곧바로 역조를 시켜 달려 보냈다. 해질 무렵에 영남우수사 원균이 보낸 통첩에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전령도에 정박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또 경상 좌수사 박홍의 공문이 왔는데 외적 350여 척이 이미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각 장계를 보내고 겸하여 순찰사 이광, 병마사 최원, 우수사 이혁기에게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 김수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었다. 16일 을사 이경 밤 10시경에 영남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의 거진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분하고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또 삼도에 공문을 보냈다. 17일 병호 구준비가 오더니 늦게 겠다. 영남 우병사 김성일이 공문을 보냈는데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다. 늦게 활 5순을 쏘았다. 이전 번을 선 수군과 인계하는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로 왔다. 18일 정미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권관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임시장수를 정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용을 이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미시 오후 2시경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함락되고 양산의 조영규, 울산의 이연함 두 수령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경상 좌병사 이곽과 경상 좌수사 박홍이 군사를 이끌고 동네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급히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원통했다. 저녁에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이 석보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잡아다가 가두었다. 19일 무신 맑음. 아침에 품방을 굴착할 일로 군관을 정해 보내고 일찍 아침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의 부역하는 일을 직접 감독했다. 오후에 순시하여 보고 격대에 올랐다. 이날 입대하러 온 군사 700명이 점검을 받고 일을 하였다. 20일 기유 맑음. 동헌에 나가 진무를 보았다. 영남 관찰사 김수의 공문이 왔다. 큰 적들이 맹렬하게 몰려와 그 날카로운 기세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 그 승승장구함이 마치 무인지경에 든 것 같다고 하면서 전함을 정비해 가지고 와서 구원해 오도록 장계로 청했다고 했다. 21일 경술 맑음. 성 위에 군사를 줄지어 세우는 일로 관역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부사 권준이 달려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22일 신해. 새벽에 정찰 업무의 죄상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보냈다. 배응록은 절갑도로 가고 송성은 금오도로 갔다. 또 두산도의 적대목을 실어내릴 일로 이경복, 송한년, 김인문 등에게 각기 군사 50명씩 데리고 가도록 보내주고 나머지 군사들은 품방에서 일을 시켰다.